중요했던 거는 책을 아무리 좋아도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은 라는 말은 제 기억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중요했던 거는 책을 아무리 좋아도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책 읽어라는 말은 제 기억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놓고 읽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몰아가는 방법은 했을 수 있지만 저 책 좋아서 샀어 바쁠 때, 아니면 줄은 아이들이 고르게 했지만 제가 먼저 사놓은 책이어도 자기가 고를 때까지 냅뒀지 읽어라 하는 순간 재미가 없어요. 어떤 책을 제가 좋다고 읽어보세요 하면 안 읽혀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읽고 싶은 책도 지금 쌓여 있는데 남의 동기화가 된 거를 읽으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철저히 지켜서 자기가 읽은 책, 좋은 책만 읽었고, 또 재밌는 게 큰아이 작은애가 닮았다고 하는데 성향이 또 차이가 있거든요. 생각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독서 취향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는 언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니가 읽은 책은 나도 읽고 싶어져요. 그건 동기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이 책을 읽었으니 너도 이 책을 읽어라,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언니는 읽었지만 재밌게 동생은 안 읽는 책이 있고, 언니는 손을 안 댔지만 동생은 또 재밌다고 하는 그 영역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존중해줘야 돼요. 재밌게 읽으려면. 왜 우리 애는 책을 안 읽느냐? 그럼 보면 책을 먼저 사놓으시고 이 책을 읽어라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돈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돈. 그러니까 이걸 읽으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 순간 저는 재미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시켜서 하는 공부. 우리 아이가 왜 책을 싫어하는가요?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읽는 책을 읽어라. 형이 읽었던 책이니까 너 읽어라. 이럴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책을 싫어해요. 아무리 책이 좋은들 뭐하냐. 우리 아이는 싫어한다. 이럴 때 첫 번째가 이제 시켜서 읽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는 삶 자체가 비교예요. 비교.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수학시험을. 너 몇 점 맞았니? 95점이요. 그러면 칭찬이 딱 나가야 되잖아요. 일반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항상 뭐예요? 다른 아이는? 아니면 철수는 100점이요. 그러면 칭찬이 안 나오고, 거봐 어제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칭찬과 행복이 나 혼자서 결정이 될 수 없고 항상 옆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내 행복인데, 내 인생인데 항상 옆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지 내가 행복한다는 게 참 아이들의 슬픔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슬픔이고.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독서도 그렇고 남과 비교하면 저절로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공부를 저절로 싫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고, 해야만 하는 공부를 억지로 시키잖아요. 근데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최상위 그룹 10%, 넉넉하게 한 10% 정도는 칭찬이라는 과시를 따잖아요. 그 칭찬의 욕구, 이겨서 오는 성취감, 이 부분이 있고, 사교육도 그렇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추진력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90% 아이들이 자기 취향도 없이 취향 개발 못하면서 내가 못하는 거로 경주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패배감, 실패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부도 재미가 없는데 독서까지 하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다 이렇게 좋은 독서인데,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이 세계 최저인 거 아시죠? 어머니 아버님도 싫어서 안 하는 독서를 아이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독서를 처음부터 좋아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독서가 좋다는 걸 늦게라도 깨달으셨다면 우리 같이 읽어보자 해서 같은 책을 초등학교 후반 중학생이어도 읽어주는 게 효과가 있대요. 같이 읽어주면서 아이 동화를 가지고 같이 느끼거나,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면 엄마 아빠가 적어도 집에 오면 핸드폰을 끄고 각자 신문을 보시거나 책을 읽는 가운데 우리 독서 시간이다 이렇게까지 열어줘야 되는데, 의외로 독서라는 게 따로 떨어져서 공부 과목처럼 해서 어머니는 열심히 TV 드라마 보시면서 핸드폰을 하시면서 너 들어가서 빨리 독서해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뉘앙스만 들어도 싫어하는 독서를 얼른 해라 이런 느낌이 드니까 취미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척을 하니까 또 간혹에 어머니들이 왜 우리 애는 만화책만 읽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을 하루에 하나만 다녀도, 그러니까 수학학원, 영어학원만 다니면 5일이거든요. 월수금 수학, 화목 영어를 하면 숙제가 따라 붙기 때문에 주말까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이미 피곤해요. 피곤한 상태에서 독서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라고 하면 말 잘 듣는 애들이 선택하는 책이 만화책이에요. 독서잖아요. 독서고
그다음에 나도 쉴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만화책만 읽어요 라고 할 때는 아, 책을 읽을 정도의 체력은 안 남아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고, 근데도 독서를 시키고 싶다, 학원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독서를 시키고 싶으시면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어요. 너가 가장 가기 싫은 학원이 뭐야? 과학학원 정말 빼주세요 이러면, 그럼 엄마가 과학이 걱정되잖아. 과학을 걱정되는데 그럼 과학은 책으로 읽어볼래? 아니면 학원을 갈래? 이렇게 하면 학원이 가기 싫기 때문에 독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욕심을 확장하시지 마시고 거기서 딜을 한 게 학원하고 독서니까 이 독서에서 꾸준히 읽으면 억지로 가는 학원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반을 잘 다져서 정말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됐을 때 학원을 가는 식으로 하면 좀 절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있죠. 매일 그거는 있죠. 왜냐면 엄마가 공부에 욕심이 없는 엄마라면 아, 독서는 참 사람을 키워줄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됐고, 아이들이 공부를 꼭 1등을 해야지 이런 거는 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잘하는 그룹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은 있어서, 그래서 아마 목동 쪽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을까, 정보를 찾고 싶어서.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회사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그전에는 반응을 읽을 수가 없었고, 이미 작은 애도 초등학교에 진입했을 때 이제 학부모 모임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딸들은 학원을 안 다니는데 왜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아니, 다니고는 있어요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게 독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만 다니려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2, 3일 이상을 학원을 가면 독서는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니곤 있는데 독서를 주로 하고 있다는데, 이미 그때는 학원을 다 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독서를 처음부터 익히고 이러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성의 법칙에 따라 더 좋은 학원 찾고 이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강의가 아주 협소한 퍼센트의 어머니들한테 밖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게, 이게 초등 교육이 시작하기 전에 독서가 취미가 돼야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특히 또 맞벌이 하시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독서는 분명히 제대로 했을 때는 그냥 시험 공부보다는 훨씬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익히고 싶으시면, 그렇다고 회사 갔다 와서 막 또 읽어주고 막 다투고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낭비니까 방학이나 아니면 조금 여유 시간을 뭔가를 빼서 만들어가지고, 사교육의 그 독서 논술 같은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꾸준히 책을 읽게 하는 걸로 효과를 보실 수도 있어요.